전압이 이런 사인 함수로 변하는 교류 전원의 저항이 R인 저항기, 유도계수가 L인 인덕터,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를 병렬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인 앞에 붙어 있는 이 대문자 V가 교류 전압의 진폭이죠. 이럴 경우 전류가 이렇게 합니다. 전류의 일부분은 저항기 쪽으로, 일부분은 인덕터, 일부분은 축전기 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기, 인덕터, 축전기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합은 전류 I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병렬 연결 특징이 뭐냐면 특정한 시점에서 병렬 연결되는 회로성구에서 전압이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기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진폭은 교류 전압의 진폭을 저항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인덕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진폭은 교류 전압의 진폭을 유도 리액턴스로 나누면 되고, 축전기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진폭은 교류 전압의 진폭을 용량 리액턴스로 나누면 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전류 I의 진폭과고 그 다음에 전류 I와 교류 전압 사이 위상차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위상자 도표 그립니다. 위상자라는 건 시작점을 수직하게 전환축을 회전축을 해서 제자리에서 반시의 방향으로 일정 각성량으로 회전하고 있는 하나의 벡터가 위상자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전류와 전압은 실제로 스칼라형입니다. 스칼라형인데도 불구하고 벡터처럼 취급을 해서 위상자 도표 그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한 개의 화살표가 전류 또는 전압의 위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진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상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과정상의 여기 온 시점에서 실제 값은 y축의 투영한 값이 실제 값입니다. 병렬 연결되어 있을 경우 특정한 시점에서 병렬 연결된 회성분에서의 전압이 다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상자 도표를 그릴 때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세 회로 성분에서의 전류 위상자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위상자 도표를 그릴 거냐면 전압이 0이 된 시점에서 위상자 도표 그리겠습니다. y축의 투영한 값이 실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 전압이 0일 때 교류 전압의 위상자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y축에 투영하면 0되죠. 저항기에 대해서는 저항기 쪽으로 흐르는 전류와 저항기에서 전압 사이 위상차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자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 화살표의 길이가 저항기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진폭입니다. 그리고 축전기에 대해서는 전류에 비해서 전압이 위상이 90도만큼 늦습니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하게 되면 축전기에 대해서는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위상이 90도만큼 앞선다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축전기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위상자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축전기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진폭입니다. 그리고 인덕터에 대해서는 전류에 비해서 전압이 위상이 90도만큼 앞섭니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하게 되면 인덕터에 대해서는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위상이 90도만큼 늦다고 표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덕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위상자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인덕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진폭입니다. 저항기, 인덕터, 축전기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합은 전류 I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류 스칼라형이죠. 스칼라형인데도 불구하고 벡터처럼 취급을 해서 이렇게 위상자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더할 때도 벡터처럼 취급해서 더해야 됩니다. 먼저 Y축상에 있는 이 화살표와 이 화살표에 해당되는 두 개의 벡터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향이 정반대죠. 그러면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만큼 남게 될 겁니다. 이제는 Y축상에 있는 이런 벡터와 X축상에 있는 두 개의 벡터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각형을 그려서 대각 방향에 해당되는 화살표 그리면 되죠. 이 보라색 화살표가 이 전류 I의 위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 화살표의 길이가 전류 I의 진폭에 해당됩니다. 보라색 화살표의 길이는 이 길이의 제곱에 이 길이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죠. 전류 I의 진폭입니다. 이 녀석을 이렇게, 이 녀석을 이렇게, 이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류 전압의 진폭을 루트 바깥으로 빼내겠습니다. 전류의 진폭이 있고 교류 전압의 진폭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녀석이 병렬 RLC 교류 회로에서 임피던스분의 1이 돼야 된다는 뜻합니다. 그래서 병렬 RLC 교류 회로에서 임피던스분의 1이 이렇게 됩니다. 축전기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진폭이 인덕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진폭보다 더 클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에 비해서 위상이 파이만큼 앞섭니다. 그러면 각 파이 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파이 이 길이분의 이 길이죠. 그래서 탄젠트 파이가 이렇게 되거든요. IR을 이렇게, IC를 이렇게, IL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류 전압의 진폭 없애버리겠습니다. 탄젠트 파이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럼 파이는 아크 탄젠트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인덕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진폭이 축전기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진폭보다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류의 위상자가 이렇게 됩니다. 전압이 전류에 비해서 위상이 앞서게 되겠죠.